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포키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포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토끼띠로 작년 11월 첫 취업한 25살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를 퇴사해서 공부 또는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대학 20대부터 화장품이나 피부에 관한 공부를 해서 첫 취업은 경기도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뚜렷한 매출이 없고 자금 확보도 은행 대출로 메꾸는 등 경영이 매우 좋지 못해서 결국 3월달부터 직원 월급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 나름대로 공부한 마케팅이나 개발 경험을 갖고 재취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석사를 지원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게 나을까요? 요새 100군데 넘게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이 없어 빈 공백기가 하염없이 초조합니다. 현재 재정 상태는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 모은 자금은 800 정도 됩니다. 여친이 있는 상태이며 자자도 소유 중입니다. 학원 100% 부모님이 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랑 같은 취업 고민이나 저랑 비슷한 연령대 분이 계시면 절대 5인 이하, 매출 불확실, 자본금 1억 초반 스타트업은 절대 가지 마세요. 회사도 개인도 손해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웬만하면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팩폭을 박아서 웬만하면 스타트업 안 가. 남자는 스타트업 첫 취업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갈 데 없어가지고 정말 뽑아준 데 없어가지고 여기라도 갈까 그게 아니면 안 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말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포켓님. 시작부터 여러분 스타트업 취업해본 적 있습니까? 나 한 번도 없거든요. 나 스타트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스타트업이 이거 스타트업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 푸니님 울산에 스타트업 있습니까? 없죠. 없다니까. 나 구경도 해본 적 없어 사실. 사실 제조업 같은 데 스타트업이 잘 없거든요. 이 제조업이 아닌가 보다. 스타트업은 사실 뭐 회사를 크게 키워보겠다 이런 것보다 지원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창업 목적이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하면 나라에 지원금을 줘요. 그 지원금 받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어차피 나라에서 지원금 받고 빠지면 그만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IT 쪽 스타트업은 그나마 나았는데 다른 쪽 스타트업은 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전공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대학 같은 거 안 물어볼게요. 전공. 일단 회사는 나온 상태고 그냥 경험했다 생각하세요. 포켓님. 그 스타트업 스타트업 이런 곳이구나. 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바이오요. 공대 나오셨구나. 생명공학 쪽인가? 공대는 공대 맞네요. 연구 쪽, 연구로 가야겠네. 바이오 쪽이 학사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아니, 근데 정말 취업이 잘 안 돼. 100군데 넣었는데. 100군데 넣었는데 그렇게 취업이 안 돼요. 이런 생각 드네요. 오죽하면 스타트업 취업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같으면 안 가고 싶었겠죠. 원래 같으면 내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대학교 나왔는 줄 아나. 이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진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없어. 뭐 학점이나 스펙 관리는 어때요? 괜찮게 했어요? 학교에서 마냥 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졸업은 일찍 했다. 졸업은 정말 일찍 하셨네요. 99년생이면 25살인데 칼 졸업하셨네. 칼 졸업. 아니면 제 생각인데요. 면제여서. 제 생각인데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내가 전공하는 분야로 계속 도전할게. 전공이 상관없더라도 서류상으로 넣을 수 있는 데를 넓혀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꼭 내가 원하는 전공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데면 다 내는 분위기예요. 물론 100군데 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범위 넓혀가지고. 저는 일단 내볼 수 있는 만큼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이분이 졸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사실 꼭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사실. 뭐 면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졸 나왔으면 사실 면제는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될 거예요. 본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정상인처럼 똑같이 하면 상관없는 거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칼 졸업한 건 나름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또 대졸자들한테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공학이라 하면 네, 넓게 내봤으면 좋겠어요. 내보고 안 되면 대학원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대학원 나오면 뭐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학원 나오면 양다리 검인 게 대학원 나오면 연구 말고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적어져 이게. 그것도 아킬레스 건이에요. 이게 석사가 무조건 또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석사를 따버리면 또 문제가 석사에 맞는 분야만 또 지원하게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석사가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확실하게 내가 연구를 해서 잘한다. 뭐 잘할 자신 있다 해가지고 뭐 되게 연구원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연구원 TO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리고 석사를 따서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학사 지원은 들어가기 더 힘들다는 거지 이게. 분야가 다르니까. 지금 만약에 학사도 좀 안 되잖아요. 석사 나와서 똑같은 데 되면 더 안 되겠죠 이게. 혹시 학자금 대출 있지는 않죠? 학자금 대출. 저는 학자금 대출 없으면 계속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제발 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연구하면 안 돼. 그러면 대학원 가면 안 돼요. 아니 공학 계통은 연구잖아요. 대부분 연구 아닙니까? 그럼 연구가 적성이 안 맞으면 왜 대학원을 갑니까? 솔직히 말해. 그러면 대학원 가면 안 되겠네 이분은. 아니 대학원이 연구원 R&D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학 계통에서. 근데 R&D를 안 갈 것 같으면 뭐 합니까? 돈 시간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혹시 스펙 같은 거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스펙 같은 거? 뭐 학점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미비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점이 미비되면 안 받아주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공대잖아요. 그럼 공대에 맞는 그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단점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 다른 자격증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제조관리사 다른 자격증도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사 자격증 몇 개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 방면. 그래서 다른 분야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급하게 저는 취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커말 말고도 기사라 딸 수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가 뭐 학사 나왔으니까 기사 따는 자격증 딸 수 있잖아요. 꼭 무조건 내가
이쪽 전공이기 때문에 이쪽 자격증이 최적화돼 이렇게 따겠다는 게 두루두루. 혹시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품질 경영기사 같은 거 이런 거 가면 이제 품질 관리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품질 경영기사 같은 거.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 많네. 이런 것도 있네요. 인베디드 기사도 있네. 처음 봤네 이거. 왜냐하면 요즘에는 무조건 전공을 100% 살리겠다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전공과 조금만 연관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포키님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것저것 가리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너무 포키님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자기한테 맞는 것만 하겠다는 마인드 가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상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서 일을 해도 안 맞아서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화발식으로 좀 괜찮고 내가 연관성이 있다 하면 막 지원해봐야 돼.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막상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라고 넣어서 만약에 설령 된다 하더라도 막상 일해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 나이 때 어떤 생각 가지냐면 내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이면 나 안 할 거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그러면 진짜 더 힘들다니까. 그냥 내가 공대 나왔고 공대로 조건이 되고 자기 조건이 되면 설령 내가 안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수인 분야가 100군데가 더 많아져요. 아, 나 이쪽 생각해 본 적 아닌데. 근데 공대니까 내수인데. 그럼 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품질 생각 이런 것도 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내겠다. 그게 아니라 내봐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원래 처음부터 여기 오고 싶어서 하는 누가 있습니까? 화장품 사업요. 좀 특이하시네요, 화장품 사업. 회사 만드는 최종 목표라고요. 근데 회사 만들려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은 애초에 대기업 회사가 몇 군데 없잖아요. 이런 화장품 회사는요, 대기업 몇 군데 있고 중견이 없어요. 중소도 잘 없고. 회사가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는 개념이 크지가 않아, 이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야. 사업보다 일단 취업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사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조직사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하나 얘기할게요. 조직사회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저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업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나는 어디에 구속되는 거 싫어하고 상사한테 시키는 거 하는 거 싫어하고 나는 단체 생활 싫어하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조직 생활 제대로 안 해보고 사업을 할 수 있나? 큰 물에서 안 들어보고 사업을 할 수 있나? 뭔가 내가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뭔가 단체 속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뭔가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스타트업도 한 것 같아. 스타트업이 어차피 소수 정예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 사업을 해 성공했다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화장품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근데 화장품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화장품 사업 하겠다고 그걸 딱 정해놓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0대부터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던 일인가요? 하고 싶었던 일입니까? 평소에 간절히 원했던 일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왔고, 뭐 적성이 많고, 뭐 보수 괜찮은 일을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자, 포켓님 잘 들으세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제가 형의 입장으로서 얘기할게요. 인생 경험이 많은 형의 입장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할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근데 내가 보면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아. 좀 겁도 좀 있고. 일단 있잖아요. 사업을 하기 이전에 내가 조직 사회가 어떤 건지,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경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포켓님.
그런 경험이라는 것도 일정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님 지금 25살이잖아요.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이예요. 왜냐면 이 나이가 지나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 서리에서 떨궈버리기 때문에. 뭔가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과 어떤 분야를 한정 지으면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왜 취업이 안 될까? 자꾸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로 딱 제한을 딱 걸어버리니까 저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세 개밖에 안 붙이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능력이 없다, 뭐 스펙이 없다 이런 것보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분야를 한정적으로 딱 제한을 걸어놓고 난 저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거 조금만 연관성이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게 큰데도 별로 없는데 막상 뽑히고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거죠. 사업을 하겠다는 거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뭐 내가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뭐 만들어서 하겠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20년, 30년 동안 회사에 일하고 나서 차린 분들도 망하는 세상이에요. 배울 만큼 다 배우고 나와가지고 회사 차리고 나서도 성공할지 망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업이란 게 어렵습니다. 기술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내가 기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영업도 잘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쪼매는 회사라고 치면 영업력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사람을 많이 포섭을 해야 돼.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일단 저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계획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지금이 있잖아요.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님이 얘기하는 게 보면 뭔가 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뭔가 막연해 보입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막연해 보이고 대학원을 가겠다는 것도 막연해 보이고요. 취업을 하겠다는 것도 막연해 보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일한 거는 사실상 도움 안 됩니다. 저 경력 써먹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사실상 거의 생신임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제가 봤을 때는 큰 물에서 놀아보고 일하는 경험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님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저기서 겪어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되도록이면 큰 물에서. 어떤 경험이든. 근데 나는 좀 님이 이해가 안 돼. 너무 처음부터 입맛을 따지는 것 같아요. 이걸 군대로 비유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군대에서 밥 먹어봤잖아. 군대 짬밥 먹어보면 그냥 배고프면 다 먹는 거 아니야? 나는 양식을 좋아하니까 한식 같은 반찬 안 먹어. 그러면 씨 고참들이 좋아합니까? 빠졌다고 얘기하잖아. 주면 다 먹자. 배고프면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편식이 심하다는 느낌이에요. 너무 가리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직업을 너무 이상적으로 찾으시는 것 같아. 직업은 현실이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하려면 돈 되는 거면 해봐야 돼. 돈 되고 받을 수 있는 거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역의 범위를 한정시키면 안 돼요. 내가 뭔 일을 할지 몰라요. 포키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람이 일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할 게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할 게 없는지 알아요?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죄를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근데 막상 성공하고 어느 자리 꽤 차신 분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게 내한테 맞는 일이라고 정해놓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 마음에 안 들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건 버틸만 하네? 이건 좀 돈이 되네? 이거 하니까 좀 인정받네. 그러고 나서, 버티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계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나한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썰방도 나 처음부터 썰 잘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볼까? 내가 생산직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 얘기하면 반응이 좋으니까 해달라고 한 사람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영상 많이 찍고 하면서 많이 다듬고 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은 님이 어떤 한계치가 뭔지 몰라요. 님이 뭘 잘할지 어디에서 내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지 얼마나 벌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거 한계치를 정해놓는 거는 본인한테 손해예요.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을 발휘해야 되는 나이나 시점에서 그걸 발휘하지 못하면 그 시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거 찾아보라. 뭐 잘하는 걸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잘하는 거 찾아보라는 말보다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현실적으로 받아주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스펙으로 비워볼 수 있는 회사, 내가 원했던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류 넣으면 뽑힐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대기업도 될 수 있어요. 대기업인데 내가 이제 뭐 전공이 안 맞는 거 해도 어떻게 서류 넣고 이제 좀 자소서 넣으면 될 수 있는 회사.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스펙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회사.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지 않은 분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걸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대기업 간 사람들 처음부터 여기 딱 정해도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고 다 합니까? 아니죠. 여기도 내보고 저기도 내보고 계속 문어발전 냈다가 거기서 하나 걸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 대장 채용할 때 현대자동차 하나만 바라보고 낸 게 아니라 현차 내신 분들이 하이닉스도 내고 다 냈어. 여러 가지 다 냈다 그 하나 걸린 거야.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하다가 현차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죠. 어떻게 현차 하나만 바라봅니까? 나 현차 아니면 안 돼. 다른 데 쳐다도 안 볼 거야. 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면 현차 내신 포스코도 내고 다 냈어요, 여러분. 다 냈다가 그 중에 최종 단계에서 뭘 스택하냐. 그러고 나서 현차가 뽑히니까 현차 들어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경험하면 거기서 내가 버틸 만한 거, 괜찮은 거 찾아서 거기서 이제 존버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직업이죠, 그게. 애초에 화장품이나 분야가 굉장히 뭔가 진입장벽이 협소하잖아요. 님도 이제 지원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계속 이쪽만 바라보고 도전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이 어리고 그래도 전공이 있으니까 최대한 살리는 게 좋은지 판단은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님이라면 무조건 화장품만 관련된 이쪽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쪽은 내보긴 하되 이쪽이 안 됐을 경우 다른 곳, 내 스펙 학력으로 내볼 수 있는 거, 비워볼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지금 꼭 걸리면 거기다 한번 지원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영역,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을 한계를 거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걸어놓으면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보게 돼. 그러면 나중에 나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성취한 사람 몇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월급쟁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이 보수도 괜찮고 할만하니까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내가 정답이다. 내 길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아직 세상 경험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를 텐데 한 몇 살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돼.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님 나이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찾고 싶고 원하는 건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키님은 사업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어릴 때 사업 얘기한 사람이 나이 먹고 나 사업하는 케이스는 많이 못 봤어. 막 그런 얘기만 어릴 때는 뭐 나도 장사해야지. 나도 내 가게 차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나이 먹고 나서 내 가게 차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게 하겠지. 몇 명. 그 중에 몇 명. 소수. 대부분 사업 얘기하다가 접어요. 왜냐? 사업이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업해서 이제 말아먹었다는 거. 망하면 족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건 나쁘지 않고 그냥 난 직장생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공학이면 여학생들이 많지 않나요? 여학생들이. 왜냐하면 20대 때 생각보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쟁이로 돈 벌어가지고 집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왜 사업에 성공한 사람 얘기 들으면 나도 직장 다리를 치고 저거나 할까 이 생각 가지거든. 사업에도 로망 그 나이 때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 멀어진다는 거 압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괜히 했다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여학생이 25명이에요? 생명공학이 여초구나. 생공이 여초였구나. 나 학공만 여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업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나이 먹어서 접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 주제 무슨 사업이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사업 얘기했던 사람도, 야, 너 사업한다고 했다며. 너 왜 직장 생활 계속 하는 거야? 물어보잖아. 그러면, 나 그때는 철이 없었지. 어? 남들이 돈 벌어서 월급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굴 경영하라고? 내가 사람 맡아서 일하라고? 못하겠다. 내 주제 무슨 경영이야. 어? 나 월급쟁이 생활이 더 편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누굴 시키고 사업을 하래. 말아보고 누가 책임질 거야. 나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서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일단 뒤로 물으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이지도 않잖아. 나중에 사업 같은 꿈을 꾸다가 내가 힘을 가지고 사회에 짬밥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뭔가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도 망할 수 있어. 보통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짬밥 채우고 난 다음에 거래처 몇 군데 뚫고 나서 업체를 차린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좀 잘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케이스 많지 않습니다.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가게 차린다거나 아니면 공장 차려서 잘 되는 케이스는 몇 명 없어요, 이게. 보통 잘 되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이제 기술 같은 거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자기가 차릴 케이스 중에 잘 되는 케이스 봤는데 뭐 이제 일반 사무직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를 했다가 자기가 차려 잘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그만 어렵거든 이게 변수가 많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자기가 사업하겠다, 창업하겠다고 하면 또 어렵죠 이게. 지금도 창업붐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돼.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다 말아먹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거 생각해야 돼.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말아먹은 사람이 더 많고 말아먹게 되면 진짜 답이 없어요. 뭐 할 겁니까? 노가다 뛸 거예요? 이제 와서 회사 들어간다고 받아준 것이 어디 있어?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망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자본금도 날려버리고, 빚은 빚대로 져버리고, 나이는 나이대로 차버리고,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꼬여버리고. 특히 사업을 망한 상태에서 재기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스펙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것, 넣어볼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많이 지원서 넣어가지고 뜰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은 뭔가 사업을 하기 너무 안 좋은 시기입니다.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 본인이 아까 화장품 사업하겠다고 했죠. 뭐 노하우 배운다고 하더라도 배운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야. 자본금. 투잡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데 다니세요. 좋은데. 어설픈 데 투잡하는 것보다 큰 데 가서 제대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설프게 투잡으로 깨작거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큰 회사 가가지고 제대로 복집하고 돈 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파트타임 나눠가지고 뭐 중소기업 다니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뭐 대리운전 이런 것보다 그냥 대기업 가서 돈 받고 복지 받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낫거든. 근데 그런 기회란이 흔치 않거든요. 물론 요즘 워낙에 대기업도 뽑는 사람이 소수라서 보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취업에 대한 방향 설정 제대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제가 하란 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고 인생의 어떤 진로 선택도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는 일종의 그냥 뭐 제가 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님이 어떤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하고 싶은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